염증만 잘 관리한다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관절염, 피부염, 대장염과 같은 염자가 붙은 것들 모두가 있고, 심지어는 암과 뇌출혈 같은 것들도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몸에 어디가 아프다. 그럼 무조건 염증이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염증이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도 이 염증 반응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접질렀을 때 발목이 부어오릅니다. 그 부은 발목에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탱탱 부어 올랐을까요? 바로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기 및 피부가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접질렀을 때 발목에 있는 세포에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선 상처난 세포 복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사고 지점의 혈관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킵니다. 혈액 공급을 위해서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이 난 곳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빠르게 처리시켜주는데도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혈관이 열릴 때 통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닫힐 때 있을까요? 답은 열릴 때 통증이 동반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발가락 끝이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심한 경우 발목을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몇몇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병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도 못 느끼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 썩어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인데 혈액은 오죽할까요? 또 한 가지 예로 어렸을 적에 손에 전기 오르게 해주는 놀이를 상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손목을 꽉 잡아 혈관을 막고 있다가 혈관이 열려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 비로소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증은 혈관의 움직임과 혈액량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통증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 어디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연단 끝에 총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통증과 고통 뒤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게 약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약들 대부분은 신경 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들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떨까요? 당장의 고통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나을 거를 사흘, 나흘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물론 통증이 심할 경우엔 잠시 먹어서 통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미미할 경우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약들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 저하 같은 경고 문구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약을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몸을 더 혹사시키는 방법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약보단 우리 몸의 치유 메커니즘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빠르게 낮추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식입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원활하게 돌려면 일단 피가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피가 탁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염증 부위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겠죠. 게다가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이 염증이 나는 곳을 집중 치료하다가 음식이 들어왔으니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혈액이 위와 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난 곳을 집중적으로 치유하러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 또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났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밥은 웬만하면 먹이지 않고 재웁니다. 아이들도 밥은 안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정말이지 하루 이틀이면 금방 낫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면역 기능이 발현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만발의 태세를 갖춥니다. 열을 올리고 입맛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군대가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해열제를 먹이고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밥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싸우러 나가는 군인에게 숙제를 더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도 시켜야 하고 열도 내려가니 말이죠. 실제로 몸의 열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실제로 임신하게 되면 평소 신체 온도보다 높아지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알아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몸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방법 2번째로는 꼭꼭 씹기입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합니다. 저는 이 꼭꼭 씹는 행위가 평소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식을 해도 하루 이틀이지 영양분도 잘 공급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얼마나 잘 씹어서 내려보내주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100번 씹고 삼키면 이미 입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려갑니다. 침 속에는 엄청난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을 침과 잘 접촉시키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안에서 이미 소화가 돼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만큼 위가 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췌장이 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콩팥이나 간이 하는 일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꼭 잘 씹어야 우리 몸의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불러 모으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천천히 꼭꼭 입안에서 소화시켜 내려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염증을 낮추는 방법 3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꼭꼭 씹는다 한들 정크푸드를 씹으면 될까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당, 초가공식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평소에 하셔야 할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당이 올라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렸을 적에 사탕을 입에 물고 잠에 든 적 없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입안이 흐물흐물해진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꽤나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면 우리 혈관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니 혈압을 올리겠죠? 그럼 그때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이죠. 염증이 있는데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는다? 그건 바로 나는 더 아플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 그대로 혹은 최소한으로 조리한 것으로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단순당 식품을 멀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가 우리 몸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서를 공부하고 찾아내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